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운동량에 대한 정의를 배웠죠.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두 개가 같은 양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어떤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그 운동량이 받은 충격량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 물체에 충격을 주면 그러면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그 물체가. 그러면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늘거나 감소하게 돼요. 운동량이 느는 경우는 충격량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을 때고 운동 방향이 같을 때고 운동량이 충격량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그 운동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과 반대인 경우죠. 그게 지난번에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였어요. 그럼 오늘은 이 운동량을 물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두 물체가 어떤 특정한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때 두 물체끼리만 힘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해서 어떤 운동을 할 경우에는 운동 전후에 혹은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충돌하는 경우인데요. 앞에 물체가 천천히 가는데 뒤에 물체가 빨리 와서 꽝 부딪혀요. 그러면 두 물체고 있는데 한 물체는 빨라지고 한 물체는 느려지고 뭐 그러겠죠. 그죠? 어떤 운동량 변화, 속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충돌 전에 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합은 충돌하고 난 뒤에 각각 운동량이 바뀔지라도 그 충돌 후에 두 물체 운동량을 합한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지를 보면서 한 번 더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내리고 밑에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뭐 충돌뿐만 아니라 두 물체가 지네끼리 어떻게 뭐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뭐 상호작용과 충돌이 대표적이겠네요. 지네끼리 상호작용 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힘을 주면 안 돼요. 밖에서 힘을 주면 두 물체 간에 힘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제3자와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두 물체가 자기들끼리 힘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할 경우에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운동량 보존 법칙 이 조건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서 힘을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한 물체는 빨리 가고 한 물체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럼 간격이 점점 벌어지겠죠. 그런데 밖에서 이 뒤에 물체를 밀어줬어요. 밖에 있던 어떤 관찰자가. 그러면 이 두 물체 운동량 합은 증가하게 돼요. 이거는 외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요. 둘 사이의 힘이 작용이 아니라 제3의 외부 관찰자가 밀어줬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운동량 보존은 외부에서 힘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지네 둘이서 뭐 충돌하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지네끼리 지지고 볶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작용을 지네끼리 주고받아도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다 그러면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 합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거 유도하는 법칙은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뒤에 물체 A가 좀 빨라요. 그렇죠. 빨리 오고 앞에 물체 이놈은 좀 빨리 오고 A 물체는 빨리 가고 앞에 물체 B는 천천히 가요. 그러면 뒤에 물체가 이 A가 빨리 오니까 이 두 번째 그림처럼
B하고 꽝 부딪히겠죠. 순간적으로 부딪혔다 또 떨어질 거예요. 튕기면서 떨어질 거예요. A가 B를 꽝 밀었으니까 B는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이놈은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플러스 될 거예요. 반대로 A는 앞으로 가다가 B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뒤쪽으로 힘을 뒤로 튕기니까 뒤로 튕기는 힘을 받겠죠. 튕긴다기보다 뒤로 밀리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이 A는 속력이 조금 줄 거예요.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그리고 델타 T초 뒤에 0.0 예를 들어 1초 뒤에 접촉했다가 탁 떨어졌다 합시다. 충돌을 했다가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뭐 델타 T초라고 합시다. 0.01초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두 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B는 이 A가 앞으로 와서 부딪히면서 앞쪽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앞쪽으로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VB-는 원래보다 조금 더 속력이 늘 거예요. 그런데 VA-는 원래보다 속력이 감소해요. 속도가 줄어요. 속도 크기가 줄어요. 왜냐하면 충돌할 때 이 B가 뒤로 밀기 때문에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 놈이 늘어난 것하고 줄어드는 게 속도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 양이. 그렇지만 요 속도에 질량 곱하면 MB, VB가 늘어난 거하고 그러니까 운동량이 늘어난 것하고 MA, VA 운동량이 감소한 거는 두 개가 똑같아요. 이게 바로 운동량 부정부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요 놈이 늘어난 것만큼 요 A 운동량 감소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두 놈을 합치면 원래 가하고 원래 합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량 보정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증명하나?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정이 같아. 그렇죠. 요 물체 두 개가 꽝 부딪혔어요. 앞에 물체가 A고 뒤에 물체가 B였죠. 아니, 선생님 말 잘못했네요. 다시 합시다. 자, 앞에 물체가 B, 뒤에 물체가 A예요. 이놈이 두 놈이 땅 부딪혔어요. 델타 T 조동은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이 A가 B를 밀어줄 거예요. A가 B한테 주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FAB를 합시다. FAB는 A가 B한테 가해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FAB는 누가 받는 힘이냐면 B가 받은 힘이에요. 그 B는 이 A가 앞으로 밀리니까 FAB만큼 힘을 받아요. 반대로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A는 이 접촉점에서 B 때문에 뒤로 반작용을 받아요. 이걸 B가 A의 주님을 합시다. B가 A의 주님은 뭐가 똑같냐면 이 FAB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해가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FAB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 시간은 둘 다 델타 T로 똑같아요. 충돌 시간은 A와 B가 똑같이 붙어 떨어지는 거죠. A는 충돌을 0.1초 동안 충돌했는데 B는 0.2초 충돌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두 놈이 같이 붙었다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FAB 이퀄 FBA 이걸로부터 이제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F 이퀄 MA죠. 그러니까 A가 B에 주는 힘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B가 받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F 이퀄 MA에 가지고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이게 바로 FAB와 거의 같죠. 그 다음에 FBA는 A가 받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MAAA예요. MAAA. 그렇지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B가 받은 힘. 요거는 A가 받은 힘이에요. A가 받은 힘에 마이너스가 B가 받은 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MBAB equal MAA예요. 이 스몰 a는 가속도예요.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그러니까 A가 받은 힘의 마이너스 방향과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자, 가속도는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B의 가속도죠. 마찬가지로 A의 가속도는 이게 돼요. A의 나중 속도 빼기 A의 처음 속도.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서 델타 T를 날리면은, 자, 이 A-B' VA, VB 끼리끼리 모으면 요런 이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즉, 충돌 전에 운동량 A와 B의 운동량 합은 충돌 후에 운동량 A와 B의 합과 같아 이 말이에요. 충돌 전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복잡하게 우리 따지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 원래 이놈들이 어떤 운동량, 이놈은 예를 들어 P1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 P2 운동량을 가지고 있을 거, 이놈은 예를 들어 P1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 칩시다. 그럼 이 순간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충돌하면 힘 F로 한 놈 밀어주고 한 놈 뒤로 힘 F를 받아요. 거꾸로 반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2번 물체는 이렇게 힘을 받고 1번 물체는 거꾸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근데 이 두 놈은 방향만 반대지 크기는 같아요. 그리고 델타 T주 동안 힘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1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요거 1번 힘 F1 곱하기 델타 T고 2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F2 곱하기 델타 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물체는 이것만큼 운동량이 늘어나고 앞에 있는 2번 물체는 이것만큼 운동량이 늘어나요. 왜? 충격량만큼 운동량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F1은 마이너스 F2예요. 이 F1은 작용 방향에 의해서 마이너스 F2 델타 T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운동량이 앞쪽이 늘어난 것만큼 뒤쪽은 운동량이 사실은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 늘은데 왜 감소해요?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늘었다는 게 사실 마이너스 늘은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 늘은 것만큼 뒤쪽이 정확하게 감소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꽝 충돌하면 충격량을 주고받는데 이 충격량이 한쪽이 충격량이 플러스면 다른 쪽은 충격량이 정확하게 똑같은 양만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한쪽이 운동량이 늘면 반대쪽은 정확하게 그만큼 운동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 충격량이 부호가 반대니까. 같은 충격량을 주고받았는데 한쪽은 충격량이 늘었다 그러면 다른 쪽은 그 방향이 반대니까 충격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량이 늘거나 감소한 게 똑같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예요. 둘이 합치면 충격량이 제로예요. 충격량이 제로란 말은 운동량 변화가 둘이 합치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운동량이 늘고 한쪽은 감소하지만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 충격량, 플러스 충격량과 마이너스 충격량이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 골아프면 그냥 운동량 보정 부칙을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충돌 전후에 밖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떤 충돌하면서 힘을 주고받으면 운동량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운동 에너지 보존되면 에너지 어떻게 돼? 에너지 보존되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서 날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시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그렇지만 다른 에너지까지 합치면 이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열이 발생하는 거죠. 충돌할 때 열이 꽝 발생하면서 운동량은 당연히 항상 보존이 돼요. 그렇지만 열이 발생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발생한 열만큼 감소하거나 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그 운동량 보존 부칙의 적용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이 있어요. 뭐 충돌할 때, 우리는 충돌할 때 두 물체가 와서 딱 부딪혀가 떨어진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물체가 합쳐지는 것도 일종의 합쳐지는 것도 충돌이고,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은 다 충돌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날아가던 물체가 내부에서 안에서 화력이 폭발하면서 두 개로 쩍 갈라지고 두 개 분리되는 것도 충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물체가 날아가다 두 개로 팡 쪼개져요. 안에 내부에 폭탄이 있어가지고 내부에 화약이 있어가지고 팡 터지면서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 분리된다 그러죠. 쪼개져서 분리되거나, 자, 한 물체 두 물체 쪼개져 분리되거나, 두 물체가 결합 또는 융합될 때도 이런 운동량 보존부터 성립해요. 왜? 두 물체 쪼개지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쪼개지는 거. 쪼개지는 거는 밖에서 누가 힘을 주가지고 쪼개질 때는 좀 경우가 다른데, 지네끼리 안에서 뭔가 내부적인 어떤 폭발이 있어가지고 쪼개지면 그때는 운동량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량 보존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합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물체가 가고 있는데 뒤에 물체가 와서 그 앞에 물체하고 뒤에 물체 사이에 뭔가 뭐 끈적끈적한 풀이 있어가지고 뒤에 물체가 앞에 물체가 꽉 부딪히는데 안 떨어지고 붙어버렸어요. 그때도 결합됐을 때도 운동량 보존이 돼요. 두 놈이 붙은 채로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그 힘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분리되거나 결합될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분리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스케이트보드를 어떤 애가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다가 손에 들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앞이나 뒤로 던져요. 예를 들어 앞으로 던진다 합시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얘가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드를 타고 앞으로 가면서 요 주머니를 앞으로 던졌어요. 그럼 앞으로 던지면 자기 몸은 뒤로 살짝 밀리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운동량은 약간 감소하지만 이 앞으로 던진 모래주머니 운동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래주머니를 앞쪽으로 핑 던지면서 모래주머니가 운동량이 늘은 것만큼 자기는 약간 뒤로 밀리기 때문에 합치면은 두 운동량은 원래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얼음판 위에서 두 사람이 상대방을 민다.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 가만히 있다 처음 운동량이 제로예요. 서로 밀었어요. 그러면 이놈은 뒤로 이놈은 앞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때도 한 놈은 앞쪽 한 놈은 뒤쪽이니까 합치면 원래대로 0이 되는 거예요. 혹은 두 놈 다 앞으로 가고 있다가 둘 다 앞으로 함께 움직이다가 뒤에 놈이 앞에 놈을 밀었어요. 그럼 앞에 놈은 더 빨라지고 뒤에 놈은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앞에 놈의 운동량이 증가한 것만큼 뒤에 놈의 운동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같아요. 이런 거는 둘이 합쳐져서 가다가 분리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충돌로 결합되는 거 한덩이가 되는 그 경우인데, 얼음판 위에 자 얼음판 위에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아이가 서 있는데 어른이 이렇게 씩 달려와서, 뭐 그림이 맞나 모르겠네. 어른이 달려와서 꽝 부딪힌 다음에 얘를 껴안고 같이 어른과 아이가 같이 껴안고 같이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앞으로 와서 애한테 꽝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아이를 껴안았어요. 그럼 두 놈이 같이 앞으로 쭉 밀려가 있죠. 이때는 융합이 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그럼 어른의 속력은 줄겠죠. 왜? 아이하고 같이 앞으로 가니까. 원래 서 있던 아이를 끌고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운동량은, 그렇지, 운동량은 보존이 되어 있대.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이 두 경우, 융합이나 분열 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예제 문제에서 계산해 보면 알아요. 보존되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새로 생길 일은 없겠죠. 당연히
생길 수도 있겠네요. 분열 시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내부 하얀이 꽝 터진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융합 시에는 합친이 되는 에너지가 감소해요. 반대로 분열 시에는 에너지가 증가해요. 왜? 분열을 하려고 그러면 안에서 누군가 지네끼리 서로서로 밀어야 돼요. 지네끼리 힘을 줘서 다른 놈한테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열 시에는 운동 에너지가 추가로 발생하며, 왜 운동 에너지가 추가로 발생하냐면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뀐 거예요. 안에서 지네끼리 밀어낸 그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반대로 융합 시에는 감소해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부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봅시다. 이 운동량 보존 부칙은 어떤 경우든 적용이 돼요. 뭐 적용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건 적용되는 뭐 예시가 되겠죠. 얼음판 위에 정지한 두 사람 A, B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민다. 그 처음에 둘 다 정지했으니까 두 사람의 운동량 합은 제로예요. 서로 밀면 한 놈 앞으로 한 놈 뒤로 하죠. 이 앞으로 간 운동량과 뒤로 간 운동량 크기가 같으니까 방향은 반대니까 합치면 제로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밀으면 서로 운동을 하지만 여전히 운동량의 합은 제로예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량이 왜 합이 제로냐? 운동량은 방향을 따지기 때문에 한 놈이 플러스로 하면 한 놈 마이너스로, 이 놈을 플러스로 하면 이 놈을 마이너스로 둬야 돼요. 근데 크기가 같으니까 둘이 합치면 제로예요. 제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대포에서 포탄이 발사될 때 포탄이 발사되기 전 대포와 포탄의 처음 운동량 합은 0이죠. 둘 다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포탄이 발사된 후에 운동량 합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합이 0이니까 발사된 후에도 0이 되어야 돼요. 근데 포탄이 앞으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 포탄 운동량이 0이 아니죠. 이런 운동량이 있어요. 그러면 요 대포를 쏜 요 포신, 요 포신은 뒤로 밀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포 포탄이 날아가면 이 대포 포신 자체는 뒤로 확 밀려요. 여러분 이건 군대에서 포 사격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뭐 자주포든 대포든 꽝 쏘고 나면 대포가 뒤로 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총도 쏘고 나면 총을 쏘면 총이 뒤로 탕 튕겨요. 총알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튀어나간 그 운동량만큼 총 자체는 뒤로 탕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탄이 발사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대포의 포신이 밀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안 움직이냐? 이 대포는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밀리다가 우리 땅과의 마찰을 해가지고 그 운동량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포의 처음 운동량 자체는 그 날아가는 포탄의 운동량과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그 다음에 포탄의 질량에 비해서 대포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포탄에 비해 대포는 천천히 움직인다. 포탄은 무지하게 빨리 날아가는데 왜 대포는 뒤로 크게 안 밀리냐? 대포는 무겁죠. 무거우니까 움직이는 뒤로 밀리는 속도는 작아요. 그래도 운동량은 날아가는 포탄과 똑같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계산을 선생님이 미리 한번 해봤어요. 이따 여기도 풀이 방법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고 선생님이 깔끔하게 아래한 걸 수식으로 정리한 해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풀이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예제 3번을 봅시다. 질량 M인 물체 A가 2V로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근데 B는 질량이 2배예요. 2배 2M인데 2M짜리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여기 와서 A가 꽝 부딪혀서 그 다음에 붙어서 함께 운동하는 거야. 꽝 부딪힌 다음에 여기 무슨 본드를 칠해놔가지고 꽝 붙은 채로 앞으로 두 놈이, 그러니까 3M이 질량이 3M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물체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이건 M이고 요건 2M이에요. 요놈이 와서 꽝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붙은 채로 이렇게 붙은 채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질량 3mm이죠. 3mm 된 채로 속력 라지 V로 앞으로 쭉 운동하는 거예요. 이때 이 라지 V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운동량 보정 붙이기 해가지고 처음에 운동량,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이꼴 하면 되죠. 충돌 전의 운동량은 요놈은 운동 중인데 요놈은 정지했으니까 이 M의 운동량만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물체 A의 운동량만 따지면 돼요. 물체 A가 2V로 오고 있으니까 이 운동량은 얼마냐면 A의 운동량은 2mV예요.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은 2mV예요. 이게 충돌 후의 운동량. 뭐 어떡하냐? 3m이 라지 V 움직이니까 3m 라지 V하고 같죠. 그래서 이걸 풀이해보면은 V 이퀄 3분의 2 V가 되겠죠. 뭐 실제로 그렇게 되죠.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무 토막 속에 총알이 와서 퐁 박혔어요. 박힌 다음에 이 두 놈이 한 덩어리가 돼서 라지 V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때 운동량 보정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처럼 이 라지 V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놈의 충돌 후에 요 물체 두 개가 합쳐진 덩어리를 움직일 때 요 놈의 운동 에너지 EK 다시는 얼마냐 이걸 구해보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는 요 놈만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요 놈만 운동 에너지 1번의 총알의 운동 에너지만 EK1만 계산하면 돼요. EK2는 어차피 나무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의 운동 에너지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이거예요. 충돌 후에는 운동 에너지가 두 개 합친 게 라지 V를 움직이니까 그거 계산하면 되겠죠. 라지 V는 운동량 보정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잠깐 요 동영상을 여기서 플레이하는 걸 스톱시키고 한번 정지시키시고 요 1, 2, 3을 한번 스스로 풀이해 봅니다. 한번 풀이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 쌤이 여기 해설 쌤 깔끔하게 정리한 그 정답이 있어요. 그걸 여기 올려 보겠습니다. 자기가 풀이한 것하고 선생님이 올린 정답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다 풀었다 생각하고 뭐 시간 10분이 한 지났다 생각하고 제가 답을 여기 올려 보겠습니다. 이거 조작이 잘 안되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그렇죠. 지금 아까 구했던 예제 3번하고 예제 3번 내용이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한 게 보이죠? 예제 4번을 보시면 질량 1.99kg의 총알 10g짜리 총알이 와서 박혀요. 10g이니까 계산할 때 이걸 똑같은 킬로그램으로 맞춰줘야 되죠. 그럼 10g은 킬로그램 바꾸면 0.01kg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동량, 자 가로 1번 충돌 전 총알과 나무 토막의 운동량 P1, P2 그리고 그 운동에너지 EK1, EK2를 각각 구하여라. 운동량은 총알의 운동량 P1은 M한 V1이죠. 그래서 0.01kg 곱하기 총알 속도가 300m/s니까 곱하기 300 하면 돼요. 그러면 3kg/m/s예요. 총알의 운동량은 3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나무 토막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 나무 토막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죠. 속력이 제로니까 계산 하나 안 하나 운동량은 0이 돼요. MV에서 V가 제로니까요. 그래서 M2, V2에서 V2가 0이니까 운동량은 0이 나와요. 운동 에너지도 자, EK1은 2분의 1, 1번 질량 M1 곱하기 1번의 속력 V1 제곱. 그러니까 총알의 질량 곱하기 총알 속도 제곱이죠. 그거 하면은 풀이하면 450줄이 나와요. 그런데 EK2는 계산할 필요 없이 V2가 0이니까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나무 통에 정지해 있죠. 계산 하나 안 하나 0줄이 나올 거예요. 0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그 총알만의 운동 에너지 450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로 2번 보면 충돌 후에 운동 속력 V는 얼마냐? 이거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구할 수 있죠. 충돌 전에는 총알의 운동량만 존재해요. 그래서 M1 V1이 충돌 전에 운동량이에요. M1 V1 이퀄 충돌 후의 운동량 M1 V1 합친 거 합친 질량 곱하기 라지 V. 그러니까 이놈이 합쳐진 질량이 라지 V로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M1 V1 이퀄 충돌 후의 운동량 M1 더하기 M2 묶어서 곱하기 라지 V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V는 전체 질량 M1 M2 분의 M1 곱하기 V1이죠. 따라서 2kg 분의 0.01kg 10g이 아니라 0.01kg으로 변환시켜 줘야 돼요. 단위를 다 똑같이 kg으로 하는 겁니다. 곱하기 V1 300이니까 계산하면 1.5m/s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알이 300으로 날라와서 박히면은 저 나무 토막이 너무 무거우니까 박힌 상태에서 저 나무 토막하고 총알이 박힌 나무 토막이 1.5m/s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속력이 한 100분의 1로 푹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충돌 후에 이놈의 그 합쳐진 총알과 나무가 합쳐진 이거의 운동 에너지 얼마냐? 2분의 1 합친 질량 곱하기 합쳐진 물체의 운동 속도 라지 V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5m/s의 제곱이니까 1.5의 제곱, 즉 2.25 줄이 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총알의 운동 에너지 한 개였어요. 그게 450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알은 가볍지만 속력이 워낙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요. 450줄이었어요. 그런데 합쳐진 다음에는 이놈의 그 운동 에너지가 2.25로 팍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로 사라졌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지만 에너지 자체는 항상 보존이 돼요. 운동량과 에너지는 여러분 보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에너지가 대체 어디로 간 거냐? 역학적 에너지는 거듭해야지만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에너지 전체는 분명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말고 뭔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됐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과정을 여러분 잘 보세요. 총알이 나무 속으로 파고들면서 스톱하는 거죠. 그때 나무를 파고들 때 마찰에 의해서 저 나무에서 뚫고 들어갈 때 열이 발생해요. 그 열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저 위에서는 마찰열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열까지 고려하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그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따지니까 그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두 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까지 고려하면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열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충돌 전과 후에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라든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늘거나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돼요. 그래서 운동량도 보존되지만 에너지도 보존이 되긴 돼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란 건 역학적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열 에너지도 있어요. 열 같은 걸로 뭔가 새나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될지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제 4번에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예제 3번은 한번 두 번, 세 번 풀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곰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의외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돌 시에. 자, 오늘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에 이 예제 4번을 한 번 더 풀어보면서 그 개념을 곰곰이 곱씹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한 시간이 약 13, 4분 남았죠. 오늘 배운 거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요 4번 문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4번 문제 여러분 스스로 풀이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늘거나 감소하는지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 번 더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